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명의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이후에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암호화폐 거래소들 오늘까지 폐업 공지를 해야 해서 줄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필수 신고를 통과하지 못한 거래소 사실상 폐업에 놓여 있는 겁니다.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은 들려오는데 구체적으로 거래소 현재 상황 어떤 겁니까? 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늘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63곳입니다. 앞으로도 영업을 하려는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즉 ISMS 인증과 은행 실명 확인 계정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 신고를 통과해야 합니다. 문제는 빅4를 제외한 중소거래소들입니다. 은행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은 4곳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8곳입니다. 이 중 플라이비,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비크몬, 비블록, 와우팍스, 후오비 등은 이미 워너마켓 영업 종료 사실을 알리고 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다면 오는 24일까지 원화 거래를 종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SMS 미인증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35곳은 폐업했다고 보면 됩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ISMS 미인증 거래업자들이 사실상 추가 획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거래소 줄폐업을 예상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실명 계좌로 존폐 위기가 지금 나뉘고 있는 건데 이거 획득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네, ISMS 인증을 받은 28곳 중 일부 거래소는 원화마켓 유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 후오비, 지닥 등은 일부 시중은행과 접촉 중인데요. 한 거래소 관계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4일까지는 저희가 이제 양쪽 시나리오로 해서 결정되는 대로 정상화될 수 있게끔 두 쪽으로 시스템은 다 지금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예요. 24일까지는 일단 그 신고하는 거에만 좀 집중을 하겠고. 네, ISMS 인증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은행권이 자금 세탁 방지 리스크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에서 자금 세탁 문제가 터질 경우 실명 계정 계약을 체결한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만약 자금 세탁 문제가 생겨 금융당국에 적발되면 그 과징금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실명 계정 발급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리스크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ISMS 인증만 받은 경우 영업은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원화 거래는 중단하고 코인 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원화로 코인을 샀지만 코인 마켓은 코인으로 또 다른 코인을 사는 시장을 말합니다. 다만 코인 마켓만 운영해서는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거래소들의 주요 수익원이 원화 마켓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로 그 규모가 코인 마켓의 수백 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달 이후 계속 원화 마켓을 운영하게 될 거래소는 4곳 안팎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에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42개 코인은 그 우리나라 그 4개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에 올라가 있어요. 시가총액이 대략 한 3조쯤 돼요. 거래소 4개만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 거래소에 올라가 있는 그 김치코인, 근데 그 김치코인 중에 또 코인 마켓캡에 올라가 있는 게 한 42개쯤 되니까 그것의 피해 규모가 3조라는 거예요. 네, 김 교수는 특검법에 따라 3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ISMS 미인증 거래소까지 치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네, 진짜 피해가 꽤 클 것 같은데 그러면 ISMS 인증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ISMS 인증받은 거래소는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에 모두 실패한 거래소 35곳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오늘까지 영업 종료 일정 및 이용자산 환급 방법을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회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그린빗, 알리비트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종료를 알렸고 일부는 폐업해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특검법에 따라 사실상 모두 폐업했다고 보면 됩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공지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영업 중단 예정을 공지하지 않는 업체는 관련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이어지면서 코인이 아예 증발해버리는 건 아닌지 또 투자자들의 피해가 걱정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투자자들은 먼저 자신이 사용하는 거래소가 신고 여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하는 거래소에 자산을 두고 있다면 이는 모두 증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 중단 거래소들은 폐업 이후에도 최소 30일 이상 이용자들이 예치해둔 자산이 불편 없이 되찾을 수 있게 전담 창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용 중인 거래소가 폐업하는 경우 거래소에 남아있는 예치금을 출금하고 보유 코인들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개인 지갑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업 중단 거래소에 사뒀던 암호화폐가 그 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은 암호화폐라면 현금화한 뒤 출금해야 합니다. 상장된 거래소가 적은 경우 거래량과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코인 거래를 유지하는 거래소에서는 예치금 출금을 제외한 거래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거래소의 생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미리 자산을 처분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암호화폐 거래소 존폐 위기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